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네. 산성 포레스티아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 물건을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전문가님의 견해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아파트 지금 보유만 하고 계시고 거주는 안 하는 상황이세요? 근데 저희가 2017년에 사서요. 네. 그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네, 그래서 그럼 2017년부터 쭉 좀 임대를 두셨어요? 이게 2020년에 입주한 입주를. 거라서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2년이 돼서 네. 이제 올해 8월이 되면은 매도가 가능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비과세 요건은 갖춰 놓으신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성남 수정구에 위치한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 과연 향후 전망에 따라서 조금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뭐 거주 요건 충족 안 해도 되는 때 매입을 하신 것 같고 네. 이거 이외에 다른 건 가지고 계신 거 없고요. 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팔고 뭐 할 거냐가 답이 나왔나요? 팔고 사실은 이게 매도가 되면은 저희가 예. 광장동, 서울의 광장동, 광장동? 현대 3단지, 네. 음. 거길 가고 싶어서. 그쪽으로 가시면 그러면 입주하시겠네요? 네. 지금 사시는 데가 그쪽이신가요? 광장동? 아니, 저는 지금은 분당에 살고 있어요. 분당에. 네. 그럼 이사 목적이라면 저는 팔고 가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사 목적이시라면. 네. 지금은 뭐 전월세 거주하시는 거 아닙니까? 분당에서는? 네네.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네. 특성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금액대는 아무래도 서울 쪽이 같은 평수라면 좀 더 비쌀 거예요. 네. 광장동 일대가 그래도 강북 지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뭐 한강변이라던가 학군이라던가 교통이라던가 이게 상당히 잘 갖춰진 동네 아닙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싼 동네는 아니에요. 광장동도. 네. 근데 그 동네의 특징은 뭐냐면 연식이 많이 됐어요. 네. 연식이 이제 거의 대부분 30년 차가 다 돼가죠. 네. 뭐 넘은 데도 있을 거고요. 근데 9위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장동 일대가 전체가 다 현재까지는 재건축 얘기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다들 용적률이 200%대를 넘어가는 데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를 때려 부숴가지고 뭐 특히나 3단지라 그러셨나요? 네. 3단지면 거의 한 250% 가까이 되지 않나요? 용적률이? 그래서 리모델링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리모델링으로 선회를 다 할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그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 그 기사를 한번 보면요. 최근에 이제 비싼 지역들 리모델링 추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리모델링 평당 공사비가 재건축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얘도 공짜는 아니란 얘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네. 네. 특히나 지하 공사라던가 이렇게 손댈 데가 많아져 버리면 비용이 많이 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전략 자체를 프리미엄형으로 해가지고 전략을 끌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앞으로 많이 시간이 걸릴 거다. 네. 그래서 여기는 다른 여건들, 특히나 서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랑 거기다 교통, 5호선이라던가 이런 교통이 가지고 있는 이슈, 거기다가 학군이라고 하는 이런 이슈들, 이런 게 더해져 가지고 여기는 금액대가 그래도 비싼 금액대인데 그렇다 그래서 지금 신축으로 지어진 아파트보다 거주 요건이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산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는 원체 대단지 아파트에다가 신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냥 뭐 신도시 정도 레벨로, 그러니까 바로 옆에 위례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네. 위례 신도시랑 거의 비슷한 금액대로 앞으로도 쭉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아예 내가 신축 사는 걸 선호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저는 떠나지 말라고 그냥 거주하시라고 하셨을 거고, 네. 만약에 어린 자녀가 있다던가 아니면 직장이 서울에 있다던가 이런 분들은 이사 가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거다. 입주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런 특성 차이 정도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포레스티아가 추후에 예.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뭐 예. 가능성도 있나요? 거기 지금 다 네. 재개발, 재건축 중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겠죠. 특히나 그중에서 이런 경기도 지역에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교통이고요. 두 번째로 주변 생활 여건이라던가 일자리 이런 부분들인데 교통 부분은 이미 정해진 교통 이슈가 있어요. 네. 위례 쪽에 이제 국한돼 있긴 하지만 뭐 어차피 바로 한 정거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교통에 대한 이슈를 같이 공유는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주변 지역들이 완전히 낙후됐었던 재개발 지역에서 하나씩 더디기는 해요. 한꺼번에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구도심 재개발이 꾸준하게 추진이 되면서 주변 여건들, 소득 수준들 이런 게 높아지면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따라오겠죠. 새로운 네. 교통에 대한 이슈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따라올 가능성은 있어요. 인구 자체가 늘어나 버리면. 네네. 그래서 나쁘게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서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게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가격대가 네. 더 비싼 이유가 거기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두 개의 아파트가 그냥 특성 차이라고 봐요. 특성.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정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